많은 분들이 클린스만 경질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라는 얘기를 아마 다들 하시겠죠?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클린스만도 클린스만 감독이지만 다음 감독을 제대로 뽑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다음의 감독도 전 똑같다고 봐요. 축구협회가 애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측면을 넓게 빠른 축구를 좀 하고 싶고 역습 축구를 좀 원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벤투 감독이 왔을 때 그게 있었어요.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는 벤투 감독을 데려온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벤투 감독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벤투 감독의 전술이 좋다 더 우월하다 이게 아니에요. 벤투 감독이 있을 때는 어쨌든 김판곤 위원장하고 이런 축구로 우리의 그 4년 동안의 성적을 만들어보자 플랜들을 만들어보자 요거라도 있었어요. 그 벤투 감독 때는 벤투 감독의 축구에 대한 호불호였죠. 벤투 감독의 축구 좋아, 벤투 감독의 축구 싫어 이거였지. 이번에는 호불호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아니 이 감독이 지금 무슨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했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이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를 안 하면서 데려왔죠. 모레노 감독이나 어쨌든 벤투 감독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선임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왔는데 그때 올 때도 안 좋았던 게 그 밀러 위원장이 독일 언론에도 말했죠. 나는 관여가 좀 안 돼 있었던 거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인터뷰에서 강남 스타일 뭐 이랬잖아요. 이렇게 방향성이 없이 감독을 데려왔으면 다음 감독도 이렇게 안 되리라는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 클린스만 감독을 뭐 경질하지 않는다 요거 이전에 축구협회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선수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요런 스타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컨셉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그래야 또 좋은 감독을 뽑아요. 이거 클린스만 감독만 경질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일본보다 이번 때에 잘했죠. 근데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끌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이라도 우리가 요런 스타일로 가고 싶다. 이거라도 있어야죠. 이거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건 이런 축구를 할 것이다. 요거를 아시안컵 끝나고도 만약에 못 보여주고 본인이 이런 축구를 할 것이라는 설명을 못하면 그러면 잘라야 된다. 축구 선수 잘한다고 해서 축구 감독까지 잘하면 뭐 메시는 탄탄대로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이재성, 김민재, 홍현서, 정우영, 호화스쿼드예요. 어떤 분들은 에이 이게 무슨 황금세대야 이러는데 선수 한 명 한 명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유럽에서 핵심 선수로 뛰는 선수가 많았던 적이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가 2명이나 돼요. 이 정도로 해외 레벨에서 높은 곳에 있는 선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수 개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각자의 팀에서 잘해요. 근데 왜 국대만 오면 이렇게 되냐? 이 선수들을 가지고 조합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클린스만 감독도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죠. 선수 개개인만으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팀적으로 축구를 해야 되고 어쨌든 팀이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짜여져 있어야 승리를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이번 아시안컵을 하면서 하나의 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죠. 실질적으로 90분 내에 이긴 경기가 바레인전 하나예요. 요르단전 비겼죠. 말레이시아전 비겼죠. 사우디전 비겼죠. 승부차기에서 승리니까. 그리고 호주전 어쨌든 연장전이니까 승리로 치긴 하는데 90분 동안 비겼죠. 요르단전 졌어요. 운이 좋아서 막 올라간다 이러면 결국 문제가 터져요. 결국 슈틸리케 감독 생각을 해보면 슈틸리케 감독도 준우승할 때 운도 따랐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100점은 아닌데 약간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니까 올라가네 하다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월드컵 맡기니까 언젠간 터지죠. 그게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우승을 했더라도 그렇게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 시절의 마지막 그래도 대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도 많았고 물론 손흥민 선수가 다음 월드컵도 나올 수 있고 아시안컵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기대감이 컸잖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아시안컵 전부터 아시안컵 끝날 때까지 간격이 너무 멀어요. 국가대표팀 경기 있을 때마다 만든 영상이
내용이 비슷한 게 꼭 하나씩 들어가요. 이겨도 들어가고 져도 들어가는데 이길 때도 이겨서 좋은데 간격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러면서 끝나고, 지면은 당연히 간격 멀어지는 게 또 나타났어요 이러면서 끝나요. 근데 이게 왜 똑같이 계속 내용이 나오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국가대표팀이라서 조직력이 갖춰지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르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끌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문제가 바로 여기거든요. 똑같은 것만 계속 하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공격에 대한 피드백이 1년 동안 안 갖춰졌어요. 스타일도 못 보여줬고 실점을 하거나 그런 장면 보면 상대에 대한 분석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았어요. 바레인전 할 때, 뭐 요르단전 할 때 저 선수가 중심적인 선수예요. 꼭 그 선수한테 먹혀요. 호주전 구딘이라는 선수가 에이스라고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복귀를 했다. 계속 좌우 흔들면서 그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전에도 그렇게 했다. 똑같이 먹혀요. 상대에 대한 분석이 돼 있는 건가? 4-4-2 전형이 문제는 아니에요. 유럽 팀들도 많이 써요. 요즘 투톱 쓰는 팀이 어디 있어요? 투톱 씁니다. 아스톤 빌라 투톱이고요. 맨시티, 홀란드 데브라이너 투톱 쓸 때 많아요. 라이프치 투톱 씁니다. 근데 투톱을 써도 4-4-2를 써도 미드필더에 2명만 있어도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전술을 가지고 오죠. 예를 들면 측면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 해준다거나, 아니면 풀백이 인버티드 풀백처럼 들어와서 중원 싸움 해준다거나, 뭐 수비수 한 명이 올라가서 지난 시즌 맨시티처럼 뭐 3백을 갑자기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중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포메이션을 쓰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전술을 들고 나오는 게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온 다음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하죠. 투톱 쓰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네요.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니까 중원 싸움이 안 되네요. 그 포메이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4-4-2. 투톱 있으니까 투톱 올라가. 측면에 있으니까 측면 올라가. 약간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게.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임할 의사가 있냐? 아직 어떠한 계획이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번 대회를 분석할 것이다. 협회에서 이번 대회 때 잘 됐던 점과 좋았던 점들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월드컵 예선을 잘 치러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질 의사가 있냐? 감독은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원했던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책임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많은 분석을 해야 되고, 사우디전과 호주전도 어려웠고 오늘 패배도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경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 책임지는 걸 사임이 아니라 요번 대회를 더 분석하는 걸 내 책임으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태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구협회가 이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올 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못 데려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해외에 더 많이 있었죠. 미국에서 있었고 유럽파를 보러 간다고 해놓고 미국에 있다가 오고, 유럽에는 이제 코치들이 가 있고 K리그는 안 보고 미국에서 ESPN 인터뷰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 속상했던 거고, 클린스만 감독은 온라인 화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직접 불만이 있으면 지켜봐달라. 내가 결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 태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이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 안 있고 미국에서 뭐 온라인으로 하면서 인터뷰도 나가고 본인의 이제 뭐 사업 같은 것도 좀 여유롭게 하고 알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과가 안 나왔으면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편한 자리를 갖다가 줬는데 클린스만 감독도 뭐 땡큐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축구협회에 문제가 있어요. 업무하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냥 이제 냅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사임을 하든 경질을 하든 현재까지 봤을 때는 미래를 같이 하기에는 부족한 감독이다.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기에는 보여준 게 너무 없어요. 경기를 져도, 경기가 만약에 잘 안 풀렸어도 이런 축구를 그래도 더 보고 싶다. 이런 축구를 하니까 이제 다음이 더 기대된다.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걸 좀 보완하면 더 잘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경기가 있죠. 근데 이번 대회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번 대회는 그냥 못하네. 경기력 별로네. 무슨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네. 기대가 안 되네. 라는 생각만 들어요. 선수 몇몇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좋은 스쿼드를 너무 안타깝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정말 미래가 없는 축구. 미래가 없는 시스템. 그래서 손흥민의 시간, 이강인의 시간, 김민재의 시간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아까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아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붙잡아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좋은 시기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클린스만 감독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축구협회가 그냥 계획 없는 감독을 선임하면 제2의 클린스만 또 나온다. 축구협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제대로 세워놓은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을 바꾸든 말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